FPS 게임에서는 실제로 총알이 날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화면에 갖다 대는 대로 쏘는 즉시 상대방에게 데미지가 들어가게 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사실 FPS가 아닌 다른 수많은 게임에서도 의도적으로 투사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클릭 이퀄 즉시 데미지가 들어가는 구조를 사용할 겁니다. 이것을 마크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래 커맨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커맨드의 원리를 문제점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왜 직발 커맨드를 따로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으로는 그냥 엄청나게 빠른 개체를 이용하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하지만 커맨드 유저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인크래프트 시스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을. 초당 최대 20번의 실행 횟수가 제한된 마인크래프트는 총알이 너무 빠르다면 감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 아이템 디스플레이라는 총알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디스턴스 1의 범위에 닿으면 데미지가 들어가고 텔레포트 듀레이션은 1로 설정한 아이템 디스플레이를 TP 10의 속도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해당 커맨드만의 문제점이 아니죠. 마크의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게다가 빠르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 개체가 움직이게 된다면 맞지 않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한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총알이 히트박스에 맞는 판정을 가진 히트 스캔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돼지와 파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작은 히트박스를 가진 돼지는 어디를 맞든 비교적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파괴수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이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파괴수의 히트박스의 중앙을 지난다면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조금만 겉으로 맞으면 히트박스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턴스를 1로 설정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개체의 히트박스의 중앙을 감지하기 때문에 히트박스 중앙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개체만 맞춰야 하는 게임 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디스턴스의 값을 어떻게든 잘 맞춰서 이 방식을 채택해도 되겠지만 각각 다른 개체를 감지해야 하는 경우 타입으로 모든 엔티티의 디스턴스를 하나하나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소소한 다른 이유를 꼽아보자면 개체를 이용한 감지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적화에 약한 커맨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위와 같은 빠르다면 감지 불가, 히트박스가 다른 경우 감지 고장 두 가지의 이유로 해당 커맨드는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판정났습니다. 여기까지 기존의 커맨드 상식이 왜 부적합한가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을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재귀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코딩에 대해 모르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입니다. 재귀 함수란 간단하게 말하면 A라는 명령어 안에서 다시 A를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반복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일반적인 반복 커맨드와는 다르게 한 번에 수많은 값이 계산됩니다. 초당 20번의 제한 없이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작동할 때 100번, 1000번이 안에서 반복하면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코어보드에서 100이라는 값에서 1씩 빼서 한 번에 0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커맨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당 20번 작동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데이터팩을 이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함수 MC 펑션 파일을 만들어 안에 명령어를 적어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레이캐스팅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함수 안에는 타이머를 1씩 빼는 명령어와 해당 함수를 타이머가 1 이상인 값에서 레이캐스팅 함수를 다시 실행하는 명령어가 들어있습니다. 함수는 동시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1을 빼는 과정과 다시 실행하는 과정, 다시 말해 100이 0까지 가는 과정을 함수 하나로만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 플레이 사운드 명령어를 추가해서 종소리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100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소리가 순차적 100번이 아닌 한 번에 100번이 들리겠죠.
함수를 실행해보면 종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100부터 0까지 하나씩 빼지만 한 번의 명령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맞습니다. 레이저죠. 저희는 한 번에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감지하는 히트 스캔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재귀함수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었네요. 저희는 흔히 레이캐스팅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레이캐스팅은 광선을 쏴서 물체의 표면을 파악하는 기술의 이름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광선을 쏴서 앞에 있는 블록 또는 엔티티를 감지하는 과정이었죠. 광선을 쏜다는 것은 일직선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서론이 길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포지션들을 사용할 겁니다. 이것은 위치를 나타내는 execute의 자식이죠. execute 포지션들은 명령어의 실행 위치가 포지션으로 나타낸 좌표이기 때문에 위에서 썼던 함수와 결합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명령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줄인 재귀함수 부분의 포지션들을 이용하면 함수의 실행자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명령어가 실행되는 함수가 완성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종소리 대신 파티클을 넣어보겠습니다. 파티클의 생성 위치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함수가 포지션드 명령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위치는 지정하면 안 됩니다. 함수를 실행해보면 실행한 주체가 바라보고 있는 백한 앞으로 파티클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히트박스의 감지죠. 디스턴스 대신에 정확하게 히트박스를 감지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턴스 대신 dx, dy, dz를 사용하는 것이 히트박스를 감지하기에는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구 모양의 범위보단 사각형의 범위가 범위 감지에는 훨씬 적합하니까요. 또한 dxyz로 만든 교집합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해당 원리를 먼저 간단하게 말하자면 dxyz로 만든 두 개의 교집합 사이에 객체가 있다면 명령어를 실행한다입니다. 간단한 설명임에도 말이 조금 어렵죠. 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이해해보도록 노력해봅시다. 총알이 날아가는 건 아까 이용한 재귀함수를 통해서 한 틱만에 레이저처럼 쫙 보이겠지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명령어를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비 한 마리가 있습니다. execute as 골뱅이 dx0, dy0, dz0 타입 좀비. 해당 부분을 통해 좀비의 위치에 하나 범위를 생성했습니다. 일단 좀비의 위치에 하나의 범위를 생성했네요. 좀비의 위치를 설정했으니 그 다음으로 총알은 -0.9, -0.9, -0.9만큼 이동합니다. 왜 이동한 걸까요? 맞습니다. dxyz의 교집합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바로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좀비에게 as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 명령어의 실행 위치는 총알의 위치로부터 포지션드 -0.9씩 밀린 위치에서 실행됩니다. 총알의 위치로부터 하나 칸 안에 골뱅이 S, 즉 같은 객체가 있나 검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지하든 못하든 총알이 -0.9씩 뒤로 밀렸으니 다시 앞으로 당겨옵시다. 그래야 다시 총알이 감지의 과정을 거친 뒤 원 위치로 돌아와서 정면으로 날아갈 테니까요. 포지션드 0.9, 0.9, 0.9 해당 부분으로 다시 총알의 위치를 원상복구하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제 총알은 재귀함수를 통해서 앞으로 점점 날아갑니다. 이제 두 개의 범위와 하나의 교집합이 생겼습니다. 겹지는 0.1칸이 바로 교집합이죠. -0.9씩 이동했는데 플러스 한 칸을 감지했을 때 골뱅이 S인 객체가 총알이 지정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감지된다면 객체가 0.1칸 안에 있다는 소리겠죠? 맞습니다. 0.1칸이라는 작은 범위를 감지하여 히트박스를 감지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객체 위치에 한 칸 범위 설정, 총알 -0.9씩 뒤로 이동, 총알 위치에 한 칸 범위 감지, 총알 0.9씩 앞으로 이동,
해당 과정에서 마이너스 0.9를 이동했음에도 플러스 한 칸 안에 엔티티가 있다면 0.1칸이라는 작은 총알의 범위 안에 개체가 있다는 뜻이므로 히트박스 감지 완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